지승용은 연세대 신학과와 장로외신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뒤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에 이혼을 한 뒤 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무직이 되었습니다. 당시 멀쩡한 성직자도 교회가 모자라서 목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은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핸디캡이었죠. 그렇게 교회를 떠나 민들레 영토를 시작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무장하고 가슴은 뜨거워질 때까지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죠. 도서관을 다니며 총 2,000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무엇인가에 도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이때 남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혀갈 나이에 그는 이삿짐센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카페를 열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인사동의 카페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어요. 카페에 손님이 많을 시간인데 혼자 오래 앉아있는 게 싫었나 봐요.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도 찾기 힘든 건가라고 생각했죠. 이때 그에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외로운 도시인들이 어머니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고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카페를 만든다는 아이디어였죠. 그는 카페를 차리기 위해 먼저 가래떡 장사를 시작했는데 가래떡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상품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양복을 입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이를 팔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가래떡을 부자 동네에서 팔기로 한 그를 장사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웃었죠. 그러나 이 가래떡은 강남에 사는 중년 부인들의 추억을 자극하며 성공했고 결국 6개월 만에 2천만 원의 자본을 모았습니다. 연세대 신학과를 나온 그는 모교가 있는 신촌을 사업 장소로 선택했는데 2천만 원의 예산으로는 적당한 가게를 찾을 수 없었죠. 결국 신촌 기차역 근처 10평짜리 무허가 건물에서 민들레 영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고 또 주자. 음식뿐 아니라 문화도 서비스하자. 지승용 대표가 민들레 영토를 설립했을 때 만든 경영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로 음식을 팔 수 없어 생각해낸 것이 문화비라는 이름의 공간 이용료를 받는 것이었죠. 이 문화비를 내면 음료수와 빵 혹은 컵라면을 먹을 수 있었고 음료는 여러 번 리필해서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 있으며 카페 안에 비치된 책을 읽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지승용은 잔금을 1년 뒤에 주고 그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카페를 대형화했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확장하여 별개의 방으로 분리된 세미나실에선 각종 스터디나 모임이 이뤄졌고 연인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영화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대학생들 사이에선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다른 카페와 차별화된 또 다른 특징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이터 차림의 남자 알바생과 알프스의 소녀를 연상케 하는 여자 알바생이 유명했죠. 과거 민토의 알바는 전부 예쁘고 잘생겼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곳은 낭만적인 일자리로도 인기가 높았었죠. 민토의 알바 면접은 난이도가 높았으며 알바생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해주는 MT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지승용은 찾아오는 청년들과 인생 상담을 했는데 하루에 100명씩 그를 만나겠다고 기다릴 정도였죠. 그렇게 민토는 얼마 안가 신촌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토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시가 아름다운 서울을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기찻길역 건물들을 헐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을 설립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지승용은 카페에서 토크쇼를 열고 민토가 홀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단골 학생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홈페이지에 수백 건의 글을 올리는 등 민들레 영토 지키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하면서 신촌의 민토를 지킬 수 있었죠. 이후 민들레 영토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수십 개의 체인점이 생겨났고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스타벅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민토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위세는 대단했죠. 그리고 민토의 성공으로 유명세를 탄 지승용은 한 연예인과의 결혼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80년대 미녀 트로이카는 원미경, 이미숙, 그리고 정혜리가 있었습니다. 정혜리는 KBS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사랑과 진실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과 그로 인해 뒤바뀐 자매의 운명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정혜리는
인기 절정의 순간에서 결혼을 선언하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배반의 장미로 브라운관에 복귀했고 중견 배우로 넘어가면서 꾸준히 활동했죠. 특히 그녀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등으로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얼굴을 각인시켰습니다. 2005년도에는 결혼 20년 만에 돌연 이혼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오랜 별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드라마 밖에서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오랜 시간 노량진에 있는 아동들을 후원하고 월드비전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며 전 세계의 많은 아이들과 결혼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연기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봉사활동에 매진해왔으며 평소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절제된 삶을 사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리고 정혜리와 지승용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가까워졌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2011년 두 사람은 각자 한 번의 아픔을 겪었지만 나머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카페 내 소강당에서 기독교식으로 결혼 예배를 올렸고 신혼생활은 카페 이외 주택에서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 정혜리는 한 아침 방송에 출연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서로 살았던 시간이 달랐던 만큼 부딪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신혼 초보다는 결혼 3년차가 된 지금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식을 알리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승용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은 없으나 생활 태도나 사고 방식에서 가치관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일로 열심히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정혜리 씨가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일에 있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 정혜리 측에서 밝힌 이혼 사유 또한 성격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갈등이 있었지만 정혜리 씨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버텨왔다. 하지만 별거가 시작됐고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결심했다. 민토가 사라진 이유는 과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캔모아가 쇠퇴한 것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대형 커피 전문점이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갔고 다양한 메뉴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북카페들이 생겨나면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민토만의 강점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이에 민토는 북카페 느낌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대형 커피점 사이에서 자리를 잡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009년 민들레 형태의 모태가 된 신촌점이 문을 닫았으며 현재는 경희대점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점은 과거를 추억하는 이들이 방문하고 있죠. 이곳의 리뷰에는 옛날 생각나서 추억 돋고 좋아요.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나 데이트했던 민들레 영토를 오늘 함께 가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추억의 민들레 영토, 이제는 하나 남았지만 없어지지 말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등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추억의 문화공간 민들레 영토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